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심의 7조에 대해 시인 림태주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린 진인 조은사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앞서 림태주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교 심의 7조 상소에 답한다며 심의 7조 청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림태주는 심의 7조를 두고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하였고 충의를 흉내내었으나 삿되었다.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였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은사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림태주를 향해 도처에 도살인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의 것은 흉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감히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답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조은사는 나는 5천만의 백성은 곧 5천만의 세상이라고 했다며 너의 백성은 이 나라가 자가 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며 3천만의 세상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31일 림태주 시인은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28일 올린 심의 7조 비판글을 가린 이유로 낯선 계정에서 몰려와 하도 막말과 쌍욕으로 도배를 해 방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친구만 볼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심의 7조 상소문은 31일 30만 명을 돌파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내가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잘 새겨서 읽어라 라고 시작되는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임태주 시인이 지난 28일 지금 아주 이 신드롬으로까지 번져 있는 진인 조은산이라는 필명을 가진 이분이 쓴 상소문 심의 7조 상소문, 거기에 대한 반박의 글을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상소문은 청와대에서 청원 동의가 약 40만 명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임태주 시인의 반박글은 내려져 있습니다. 뭐가 부실하고 충의를 뭘 흉내냈고 무엇이 간사하고 사악한지, 그리고 뭘 호도하고 있고 혹세무민을 뭘 하고 있는지, 편파에 뭐에 갇혀있고 어째서 졸려라고 어째서 억지스러웠는지, 자기와 당의를 어째서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했는지 반박을 했습니다. 도처에 되살인 너희 말들을 이 애틋한데, 이거 임태주 시인의 그 글에 대해서 한 겁니다. 하교. 그럼에도 너희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의 것은 흉하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너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는가? 너희 글을 보니 묵고자함이 절실하다. 추레한 나의 속옷, 이거 속옷, 여자들 거치마 속에 입는 거, 흉적을 남겨서, 흉한 흔적을 남겨서 부끄러운 것이 너희 탓임을 알라. 임씨는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했다. 너희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하는 것이더냐고 조은선 씨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은선 씨도, 자, 그러면 너희 백성 1조는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뺏는 쪽이더냐 빼앗기는 쪽이더냐? 임대인이더냐 임차인이더냐? 다주택자이더냐 아니면 1주택자이더냐? 고단히 일하면서 부지런히 저축하여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희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냐? 당연히 이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임태주 씨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니 뭐라고 하고 있는지. 5천만의 백성은 5천만의 세상이라고 했다.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너희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 집 갖고 있는 보유율을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며 3천만의 세상이 2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 아까 말씀 임태주 씨 시인의 반박과 조은선 씨 반박을 보면은 저는 조은선 씨 말에 훨씬 더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치라는 건 무엇이냐. 이 대목도 너무나 갈라집니다. 임태주 시인은
나의 정치는 핍박받고 절망하고 노여워하는 이들을 향해 있고 나는 밤마다 그들의 한숨소리를 듣는다. 참. 그러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전문가 존중해야 된다, 전문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경제학자 77%가 설문조사에서 집값 급등은 경제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밤마다 그들이 한숨소리를 듣고서 편 정책이 이렇다고 봅니까? 나의 정치는 핍박받고 절망하고 노여워하는 이들을 향해 있고 나는 밤마다 그들이 한숨소리를 든다. 그 밤마다 한숨소리를 들어서 펴는 정치가 질병관리본부장하고는 상의도 없고 경제학자 77%가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느냐 이게. 밤마다가 아니라 낮에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신문에 나온 것만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살아가는 부정적 평가를 내는 사람들은 보면 소통을 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듣지 않는가. 이런 이 인터뷰에 대해서 제 의견 이외에 조은산 씨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 나의 천한 글이 벽서가 되어 이리저리 붙어 사방 팔방에 퍼지고 있는 것, 이건 내가 말한 활짝 핀 헌법의 산물이냐? 헌법이 활짝 펴서 제대로 작동됐다면 내가 쓴 하찮은 글, 하찮은지는 않지만 조은산 씨 글이 여기저기 퍼져나갈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글을 왜 썼냐고 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헌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임태주 씨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 같은 지식인들이, 너희 같은 조은산 씨 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다. 무지는 스스로를 망치는 데 쓰이지만 섣부른 부안의 동안 사악하게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자, 조은산 씨는 반박을 합니다. 나는 5에서 2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며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몸을 맞대었고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배달일을 시작해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정직한 부모님의 신념 아래 스스로 비록 벌어먹었으며 부모님이 정직한 부모님의 신념 아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진 자를 탓하며 더 내나오라 아우성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집을 처분한다더니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전세금을 일시에 4억 원을 올리고 상한제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직 사병으로서 그날 근무하면서 어떤 사병이 사실상 탈영했다는 걸 그 몇 년을 지나서 법무장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 그걸 외면하고 우리 아들은 정말로 죄가 없다 죄가 했다면서 그것만 나오면 국회의원 어디선 어머니로 돌아가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들은 의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장래는 넘어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는데 급조를 한 공공의대 하면 의사들 만들겠다는 것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뭘 도대체 더 내놓으라고 했고 아우성 남의 것을 탐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겨울에 창고를 뜯어 고쳐 만든 단칸방에서 온 발을 동동 구르며 형제를 부둥켜 왔던 가난한 소년에게 그 목동, 네가 좋아하는 목동은 왜 오지 않았는가? 너는 나의 가난을 아는가? 목동은 나에게 따스한 구슬장을 내어주었는가? 어두운 차로를 급히 내리달리던 어느 소년의 위태로운 밤에 목동은 어디 있었는가? 너라도 하나의 별이 되어 그의 앞길을 비춰주었는가?
공사장의 매연에 70개 검은 가래를 토하던 검은 가래, 먼지 같은 청년의 하루를 목동원 함께 하였는가? 너라도 너의 푼돈을 나누어 공수를 채워주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사람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지식인이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같은 너희 지식인, 너 같은 지식인들이 가짜에 너무 쉽게 흡실리고 놀아난 꼴이다. 무지는 스스로를 망치는 데 쓰이지만 섣부른 부안의 동안 사악하게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 그 조은산 씨에게 말이 합당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낱 지식인이 부안해동이나 하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임태주 시인은 도대체 어떤 지식인이고 어떤 시인입니까? 어머니의 편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붉은 사랑이라는 그 산문집의 뒤에 보면은 어머니의 편지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몇 해 전에 나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임태주 시인 얘기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오래 치매를 앓아 마지막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유언이 있을 리 없고 그런 것이 다 서러웠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걸 알면은 그 39살 그 시인, 조은산 씨가 그렇게 상소문을 쓴 거를 그렇게 무질게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어떻게 알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가 이게 폼 잡고 뭐 광빨 잡고 폼 잡 도리의 값어치보다 윤리나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는 너무 늦게 알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존귀하다. 그것이 늦게 알았다는 것이 내 가슴에 맥힌 멍울이다. 멍울이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는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는 임태주 시인이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은산 씨가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지식인이었습니까?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표현한 방식대로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정신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키워드를 요약하겠습니다.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헌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후 영남 유림 1만 94명의 만인소 이래 근세 고종 황제 시절 황준헌의 조선 책략을 불태우라는 2만손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소인에게 유전한 은산의 시무칠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뿌려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 하여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에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만여 명의 연설을 받아 2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틀을 갖추어 상조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폐하께서 늘 만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전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를 표하도록 성은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만인소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세금 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사는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로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사는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에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100만 양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누어 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집값 문제에 대하여 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량의 집값이 11억량 올랐으니 11%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해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디맥스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 한 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엑스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철새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배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버린 정치적 노름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은사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회란 사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문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EX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EX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 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한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평조 판서 조회스는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000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의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신하를 가렸으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또한 조정이대 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렸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사는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군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액수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액수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홍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병조판서 추엑스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엑스열에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발바닥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추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사 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한 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작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간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어 싸웁니다. 병마의 사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압이와 지엄이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이 체연했사옵고 그의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성댁의 귀화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서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계련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하거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외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선생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건부치를 모아 빈사 직전에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랬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요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건토중대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집신권을 다시 메웠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9월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물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나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뜨렸고 창자를 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뜨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엽고 또한 섬뜩게 소인의 낮게 엎드려 순적였사옵나이다. 소인이 살펴보건대 백성은 정치 앞에 질이 멸멸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고 살자고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원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래옵게 항성하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 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왕께서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0억이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고 해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대나 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 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2덱의 눈면 당간 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나이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짖대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설은 다분하니 미심은 사분오열인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길을 흐리고 병마와 정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내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려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제초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 난망하여 그 어대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좋은 자는 넙죽 엎드려 상가 시무 7조를 고하나